지식이 굉장히 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박준현 그 원장님께서 그때 제 논문을 심사해 주셨던 심사위원장님이시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남영도시 선생의 경의사상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학회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 첫 학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참 부끄럽기도 부끄러웠었고요. 그런데 왜 하필 박준영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거를 제안하셨을까? 분명히 저희 지식 수준은 아닐 텐데. 그래서 일단은 교수님의 그 남영 실전 철학에 나와 있는 그 원고 자료를 보게 되었었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왜 하필 플라톤과 남녀가를 이렇게 엮었을까? 그것도 의문점이었고요. 과연 이게 AI 시대에 재개념이 해석이 또 가능할까? 계속들이 난제였어요. 그러한 와중에 제가 아이들을 영어랑 수학을 가르치는 일도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좀 개념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제 주변에 늘 여러 개가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런 방법, 이와 다른 방법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완을 해내면서 과연 내가 이 휴대폰이라는 이러한 가상현실을 제가 접하지를 못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박준영 원장님하고 몇 번의 이야기를 끝에 그러면 GPT를 활용해서 이거를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왜냐면은 전자미디어 시대에 책을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책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는데 굳이 이거를 예전의 방식으로 이렇게 강연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금을 내고요. 29,000원을 내고 챗GPT를 한번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원장님의 원고를요 그대로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괄적인 제가 요약을 해달라 했거든요. 멋들어지게 했더군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PPT 변환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요금을 안 내면 안 해줘요. 그래서 요금을 내어서 그걸 했더니 키보드는 아바타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박 교수님께 제가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셔요. 근데 그때 버전하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버전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교수님의 그 내용을 분석을 해가면서 읽은 것이 아니라 챗GPT라고 하는 그런 AI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을 빨리 접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요금을 안 내도 되는 딥시크가 중국에서 나온 또 AI 기술을 또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는 속도가 겁나 빨라요. 아이를 표현하려면 챗GPT에 비해서 제가 써보니 딥시크가 훨씬 근데 무료예요. 그래서 당장 그거를 계약을 하고 또 딥시크로 다시 한번 또 변화를 시켜봤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제공해드린 이 원고는 AI 기술을 통해서 기본적인 제가 제일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구성을 다 1시간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앞으로 AI 시대에 없어져야 되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그런 직업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 대표적인 내가 학원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원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영어에 관련된 것도 전부 증강현실을 통해서 지금 아이들하고 영어를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의 이런 인토네이션이나 그러니까 발음이나 억양이나 이런 것들은요 원어민 수준 이상으로 아이들이 나와요. 그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말을 하는 존재고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공유를 하다 보면은 그 언어 체계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는 이때까지 학습적으로 외우고 썼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영어를 배웠더라면 지금 남편이 바뀌었을 텐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세요.
근데 시대가 바뀌니 영어의 공부하는 관점도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참고로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아이들 영어를 너무 잘해요. 제 입에서 영어 발음 한마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원어민 수준 이상으로 발음이 나와요. 그만큼 기술을 가지고 해내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아, 그럼 나하고 맞는 작업인데, 그런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 참고를 하시면 되니까, 제가 왜 박준현 교수님께서 왜 저한테 이 AI 기술과 연결되는 재해석을 하라는지 그것만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7번 슬라이드부터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와닿았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의 기본적인 개념, 그 한두 가지 꼭지는 좀 아셔서 남용하고 비교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제 포커스가 되는 그 부분만 집중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교수님의 그 14호 첫 번째 있는 그 원글을 참고를 해서 제가 이 내용들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AI 기술 인디스과 ChatGPT-4를 이용을 해서 제가 큰 아웃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목차고요. 이것도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일일이 안 써서 됐어요. 그러니까 글자 포인트만 제가 예쁘게 만들었고요. 적어도 AI 기술로 사진을 예쁘게 커트해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플라톤은요, 이거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회에 이렇게 설명하면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자 자기 위치에 지역까지 제대로 하고 살아라. 그래서 아빠라는 존재는 가정을 위해서 정기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게 정의예요? 그래요. 아빠가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하면 그게 정의일까? 엄마가 밥을 해주지 않고 노름하러 다니면 그게 정의일까? 그럼 학생의 정의는 뭐냐? 이러면 공부요 이래요. 그러면은 한 인간이 한 존재라는 것이 자기의 사회의 각 위치가 전부 다 다를 텐데, 집에서는 자식이 될 것이고 자녀가 될 것이고, 밖에서는 학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학교에서의 학생이지만 또 그 지역에서는 또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다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각 위치에서 저마다의 요구되는 정의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의라는 것은 사회 각층이 각자 경찰은 경찰대로의 자기의 정의를 제대로 실현해야 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으로서의 적절한 완벽한 그러한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처럼 플라톤은 그렇게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물의 비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아마 교수님께서 남명 철학에서 그 경기사상 중에서도 내면 그 자격이라든지 매단 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물하고 어떻게 인식을 연결을 시키는지, 그것도 참 재미있는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의 비유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동물의 비유는요, 이야기가 너무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동물에서는요, 업경과 이데아라고 하는 정의 두 가지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 속에 동굴은 안과 밖이 구분이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동굴 안에 있었을 때 그러한 어떤 독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과 객관적인 의견을 인식 수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무지랭이 아줌마였을 때 교사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저를 깨우치고 일깨워서 자연스럽게 힘든 힘은 들었지만 동굴 밖까지 나올 때까지가 저희 가정이 여정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식의 수준이 동굴 안 그림자 수준이라는 거죠. 마치 현실로 그걸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재수인 몸에서 꼼짝달싹 안 하고 앞을 보는 그림자를 보는 수준 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개인적인 그러한 억견이죠. 억지스럽고 아주 자기의 그 주관적인 그런 것들이 마치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 하는 것처럼 하는 인식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고요. 객관적인 의견은 아직도 동굴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더 동굴한 인공물을 직접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한 단계 높은 인식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 또는 억견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동굴 아닙니다. 인간이. 그런데 이 플라톤이 정의를 이렇게만 봐서는 이거는 제대로 된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영원 불변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동굴 밖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굴 안에서부터 동굴 밖으로 나가는 이 지점에서 이게 정의의 개념을 또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할 때는 이게 플라톤 라인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플라톤 라인이 쫙 수평해서 그 라인 밑에는 우리가 동굴 안이라 생각을 하고 라인 위에는 이데아 세계라 뭐 이야기를 이해를 해라 그러는데 이 이론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동굴 밖에서 일단은 실물에 직접적인 거는 보지 않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왔지만 역시 실물의 그림자를 보는 수준이기는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수학적인 추론 사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삼각형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추억에 맞는 그런 사과의 이미지가 다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홍록을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파란 사과를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사과를 놔도 여러분들은 다 사과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지식에 이어서 이제는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혜로 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인식의 그 실질적인 지혜를 나타내는 이 단계에서는 이것이 더 이상 이론적으로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남명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봤더니 남명의 정리 개념은 일단은 남명 선생은 실천 유학이죠. 그죠? 실천 지학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관념으로 들어와 있고 책 속에 들어와 있는 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한 이론이고 학문이었던 거죠.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직접 비지를 해보고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것이 바로 실천이라고 그게 정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쁘다고 나하고 무엇이 닮았는가? 저는 아줌마의 신분을 깨고요. 그리고 엄마의 신분을 깨고 이 공교육에 또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영 조직 선생의 실질적인 정의가 결국 사회적인 정의로 연결되는 부분하고 그 지점이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영은 일단 경과 의의를 중심으로 하는 실증적인 그러한 사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것은 결국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경과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공동체적인 삶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명은 결국은 이게 뭐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서는 주역의 중기 공개나 또 공자의 경의진례를 가지고 남명이 남명 선생이 재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내면 다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마치 안속에 교수님의 이제 표현으로는 정말 그 어눌하게 짝이 없고 어슬하게 짝이 없고 그러한 어둠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스로 밝은 쪽으로 깨닫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몽적인 개념으로 서술을 하셨거든요. 그럼 마치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인식의 수준하고 연결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교수님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남명 선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니까 요거는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가는 과정과 내면 작용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동굴 안의 정신이라는 세계가 억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무지몽매한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동굴 밖으로 걸어 나가서 그 세계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내면 타경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 남정 조신 선생님은 방울 두 개를 늘 옷섭에 달고 다녔던 이유가 항상 깨어 있어라. 근데 제가 참 느낌이 좀 무색했던 게 사실은 저 아래 녀석이 하나 있는데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본연에 또 제 성질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배우고 다니는데 학부모 교육이라고 배우고 다니는데 이래 되겠나 싶어서 저도 제 성질머리를 어떻게 누그러뜨리지를 못해서 동그란 그 금색 종이에다가 정줄하고 해서 제 보는 눈높이에 몇 번을 붙여놓은 기억이 나요. 그걸 보면은 좀 화를 내다가도 조금 차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도시락을 싸서라도 공부 좀 하고 다녀라 이래요. 그러면 다녀오면은 애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인간은 자기의 습관대로 방식대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런 유학이 오면은 또 기가 솔깃해지기도 하고 그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분은 방울 두 개를 늘 달고 다니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 방울 두 개를 성성자라는 방울 두 개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이검이라고 하는 부분도 한 30cm 정도 되는 칼이더군요. 근데 그 안에는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칼이라는 것 자체가 못을 끊어내고 절단하고 뭐 안 좋은 것을 끊어내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가 결국은 이 외단사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내가 마음으로서 일깨우면서 절단하고 차단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이 경이검을 늘 또 차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의미가 좋았습니다. 칼을 찬 성기, 칼을 품은 성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경이검의 의미와 상징 자체가 결국 내면의 수양으로부터 밖으로 나아가는 거, 밝히는 것이 경이라고 하면은 이 실천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의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행동을 절단하는 것이 바로 의다. 그러면은 결국은 남명조식 선생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정의라는 것은 결국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어서 그게 도덕적인 관념에서 그게 제대로 실천을 했을 때 그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롱을 표현하는 의 도구로서 이제 경이검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도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의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플라톤도 조화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남명조식 선생도 경과의 조화를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똑같은 조화이지만 또 어떻게 비교를 할까? 그걸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나라고 하는 정의가 또 한쪽으로 치지 않는 조화로움인데 플라톤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플라톤은 수직적인 개념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남명의 이야기는 수평적인 세계관의 음양의 조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AI와 연결되는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때 제가 좀 이것도 AI에 부탁을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주제가 털어냈고 그래서 플라톤은 위계와 이성을 강조하는 수직적이고 이성적 중심이고 이상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남명은 조화와 실천을 강조하는 수평적이고 실전적인 그러한 조화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생긴 스타일의 그림은요 거의 다 AI 기술로 제가 받아낸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적절한 그림을 좀 뽑아줄래? 그랬더니 이 그림을 딱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진짜 오늘 교수님께서 원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 10에서부터 17꼭지까지가 그것이 다인데 결국은 플라톤과 남명의 정의 개념을 오늘날 현대사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거를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의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동그라미 어깨는 오늘날의 SNS 또는 가짜뉴스 주관적인 이런 정보와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채널들이 유튜버나 너튜브에 통해서 여러 채널들을 보면은 저것이 진짜인가? 방송을 하니까 진짜가 아닌가? 그러한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그런 그 알고리즘이 타고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검색을 하다 보면은 그와 유사한 것들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AI가 정확하지 않은 그 정보를 중심으로 계속 파도 타기를 하듯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진짜 진리고 정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있잖아요. 그 선풍기를 들고 문 닫고 들고 자면은 뭐 주식에서 죽는다. 그거 가짜 뉴스거든요. 근데 마치 그거를 처음처럼 그러한 뭐 쓰잘데기 없는 그런 탑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떠도는 것도 사실은 AI 그 있는 내용들인 거죠. 편향된 기술인 거죠. 그러면은 플라톤의 동굴 밖에 있는 그러한 인식 수준을 오늘날의 수학적인 모델하고 흡사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 기반 사고와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이게 AI 윤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또 활용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어떠한 윤리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과 AI 윤리를 제가 이렇게 조금 참고를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면의 수양이고 도덕적인 관념이라고 보면은 결국은 AI는 그 사용자가 있을 것이고 개발자가 있을 것인데 그 개발자의 그 자기 성찰과 책임의식으로 이 AI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또 사용자는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영조시 선생의 경사상은 옛날에 과거의 그러한 의미가 아닌 거죠. 지금 당장이 필요한 의미라는 거죠. 역시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공정하고 아주 정확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와 기술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알고리즘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정말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짜 엉터리가 진짜 뭘까 싶어서요. 중학교 3학년 수학 문제를 찍어가지고요. AI한테 한번 풀어봐라 했어요. 그런데 답이 엉터리로 나왔어요. 몇 개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답이 엉터리로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데이터가 더 많으면 정교해지긴 하겠죠.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챗GPT에다가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외래자이라는 것은 말보다 실천을 더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개발자나 사용자나 그것을 AI 윤리로 연결이 되어서 그걸 제대로 사용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도나라고 하는 것이 그 예전에 고리타분한 그러한 이야기로 조화로움이 아니라 결국 인간은요 기계와의 조화로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냉장고 AI 기술로 전부 안에 어떤 자료들이 있고 언제 들어왔고 그것들을 다 기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기 자기가 말을 해가면서 청소하잖아요. 그런 것들. 결국은 인간과 기계 우리가 AI를 벗어날 수는 없고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다 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해서 그거를 제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감성은요 이성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개인은 결국 공동체하고 조화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결국은 남영조시 선생의 경위사상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I 설계의 조화와 이것이 이러한 철학적인 기반 위에서 이런 것들이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더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유연하고 통합적인 실천 지향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은 가상공간에서 증강현실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17꼭지부터는 요거예요. 제가 디지털 실천 윤리로서 이런 것들이 외단자에는 사회적 정의로 이야기가 되고 경위금은 사용자 보호 기술로서 AI 기술하고 연결을 시킬 건데 이것은 결국은 이 AI 기술이 어떻게 좋은 극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면은 위험을 예측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안전에도 이러한 인체 감지나 산업 안전 시스템에 이 AI 기술이 대거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동차 이게 그 껍데기 만드는 그걸 사출 성형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네트라든지 아니면은 차 뚜껑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옆면이라 이것들은 옛날 같으면은 여기 그 대장국에서 막 뚜뚜뚜뚜 두다리면서 만든다 해서 요즘은 저 그냥 찍어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고장이 나거나 하면 어쨌든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 잘못된 그 시스템을 고칠 때 그 기술자분들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겁이 난대요. 너무 겁이 난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러한 기술은 사람의 언어와 이미지를 함께 이용을 하는 건데요. 여러 그 산업 현장에서 위험을 예측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사 현장에서 쓰러졌다. 그럼 각종 그 카메라 이런 데서 그 사람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람의 그 모양이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AI 기술로서 조합해서 빨리 이 사람의 구조 시도를 보내고 이 사람의 생활을 구하는 그런 작업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방법용 CCTV는 다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의료나 헬스케어는 직접 그 의사가 문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그 자료를 AI 기술로서 환자의 행동 이상 징후를 미리 예견을 하고 그것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실종자 추적도 그래서 영화를 최근에 마지막 그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를 봤더니 AI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긍정적인 방법으로 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출 성형 입자사고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일단 들어가서 그것을 고친다 이러면은요 그걸 절대로 작동을 못하게끔 딱 긴급 정지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기술이 같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안심을 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찰용 자동 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인간 그 공간에서 굉장히 위험을 감지하는 독가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하기에는 위험한 그런 것들이 이러한 사조 그 로봇이 가서 그것들을 다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이상 감지나 가스나 반도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I 기술로서 인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런 영상도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요 일단은 이때까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AI 기술로 통해서 이게 어떻게 사회적 윤리랑 연결되는 지점을 한데 최근에 사건이 막 터진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냐니까 SK랑 KT의 정부 유출 사건이 있었었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기업 윤리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정부가 해킹을 당해서 그랬을 때 먼저 터진 거는 SK였죠. SK가 일단은 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전수조사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뒤에 또 KT가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KT는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그것은 2차 폐해까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두 그 회사를 놓고 보면은 어떻게 사회적 정의를 실천했는가 저는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미리 좀 신고를 했을 때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그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감지를 하고 그 위선들이 그것을 빨리 행동을 취해서 조처를 했더라면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그 소비자의 그러한 소액결제 같은 그런 피해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청문회를 풀버전으로 제가 보면서 기업 윤리라는 것이 결국은 남녀 조직과 그러한 경과 의사상 정의가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보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러한 그 기업체에 자기들의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지만 기본적으로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이러한 회사들이 어떻게 그 기본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남녀조시 선생의 이러한 사상을 굉장히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피싱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첨단의 사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정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AI 시대에 이러한 경과 의의를 재해석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실생활하고 굉장히 민첩해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AI 기술들하고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주제들 포커스를 맞췄던 박준영 원장님의 그러한 착발적인 아이디어는 너무 시선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서 제가 마지막 화면이 요겁니다. 결국은 이 화면도 역시 AI한테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러한 정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정의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남윤조시 선생의 그러한 경과 의사상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